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매 초보자 분들을 위한 경매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의 주제가 뭐였죠? 단 10분 만에 끝내는, 단 10분 만에 배우는 아파트 경매의 모든 것. 제1부로서 권리 분석편을 공부하다가 10분이 넘어가는 바람에 2부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권리 분석을 완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단 한 줄로 끝을 냈죠. 참 놀랍게도 임차인 권리 분석. 오늘은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임차인 권리 분석인데 임차인 권리 분석도 단 한 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은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것들은 등기부상 권리 분석과 동일한데, 그리고 또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하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기재된 일자와 임차인의 전입 일자를 비교를 해보는 거, 이거로 임차인 권리 분석은 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임차인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만약에 빠르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니까 함부로 입찰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느리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지 않아도 되니까 무시해도 된다, 걱정 없이 입찰해도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임차인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어떤 배경 하에서 이 결론이 도출된 걸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을 보호한 법률로는 뭐가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임차인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 배경은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어떤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뭘 하죠? 전입신고를 하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또 뭘 해보죠?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람을 해보죠. 등기부 등본이 좀 권리가 복잡해가지고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경매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는데, 내가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등기부 등본을 열어봤는데 등기부가 깔끔해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안심을 하겠죠. 내 보증금 정도는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을 했다면 그런 임차인의 신뢰, 그런 임차인의 안심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혹시라도 경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생긴다고 한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도록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갈 당시에 미리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등기부 등본에 미리 권리가 설정돼 있더라. 무슨 뭐 가압류니 뭐 저당권이니 이런 게 설정돼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혹시라도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런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문 용어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대항력이라는 것들, 이게 이제 법률 용어긴 합니다만 굳이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한다면 낙찰자가 낙찰받고 잔금을 낸 다음에 이제 명도하러 가서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가서 몇 월 며칠까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임차인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당신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때 발생한다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를 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 임차인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느린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겠다. 근데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만약에 임차인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빨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게 임차인 권리 분석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 한 줄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또 있죠. 아예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개의 물건이 나온다고 치면은 40개에서 50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소유자가 거주한다. 이렇게 되면 소유자는 보증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정하게 이사비만 주고 원만하게 내보내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의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두 종류가 있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떠안아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물건을 보고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돌아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뭘 더 배워야 될까요? 그러면 좀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도 간단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인수를 해도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입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간단하죠. 그리고 대항력 있는 마의 임차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가 대항력도 있지만, 뭐 임차인의 보증금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거기서 그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임차인에게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더라. 이렇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만약에 배당을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금을 다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떠날 기술은 없겠죠. 이중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권, 정식 법률 용어로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배당 요구권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배당 요구권을 이해를 하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 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임차인의 배당 요구권은 간단합니다. 예. 그 등기부상에 이제 그 채권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가압류권자, 그 다음에 세금에 기한 압류권자,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 순위는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등기 설정 일자에 따라서 예, 그 배당금을 나눠주는데,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배당을 그 등기부상의 권리자들하고 이제 배당의 순위 우열을 가릴 때에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등기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지 않습니까? 공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위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등기 설정 일자 순으로 배당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계약서도 위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위조하지 못하는 예, 그런 일자와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확정일자라는 스탬프입니다. 그 스탬프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예, 그 동사무소의 직인과 더불어 가지고 그 스탬프가 찍어지는 날짜가 딱 찍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계약서에 그 날짜가 딱 찍히면 아, 그때에 임차인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들, 임차인의 권리가 성립됐구나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위조가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임차인은 등기부상의 채권자들과 하고는 관계에서는 이 확정일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그 등기부에 있는 그런 권리들보다 빠르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낙찰가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넘어선다고 하면 임차인이 모든 보증금을 최우선 적으로 배당을 받고 나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떠안을 게 없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우는 거의 이제 8주 과정 중에 거의 8, 90%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10%는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내일 당장 입찰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아셔도 문제는 없겠다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는 입찰을 아파트 경매든지 여러분들은 입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해보고 문제가 없다가 판단이 되는 것들, 또 그중에 소유자가 있는 것들, 또 하나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것들, 대항력이
있는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마음에 든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한다고 치면은 배당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확정일자랑 등기의 권리 설정일자를 비교를 해보고 순위를 구별해보면 되겠고, 만약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전액을 떠안아야 되니까 보증금을 인수해도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입찰가를 쓰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죠, 경매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들어가실 때에 해야 될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그러면 그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지금 이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여기 이제 임차인의 성명이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4,500만 원이고, 예, 전입신고 일자는 2016년 8월 12일이더라.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전입신고 일자와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나야 된다. 전문용어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입신고 일자는 2016년 8월 12일이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7년 8월 21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어떨까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된다. 이런 물건은 일단은 초보분들은 피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심하게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센스 있게 혹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여기 나오죠. 배당 요구를 2020년 1월 7일 날 배당 요구를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을 다 받게 되면, 만약에 배당을 다 받게 되면 낙찰자가 떠안을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확정일자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 확정일자는 2016년 8월 12일 전입일자랑 보통 같죠. 이렇게 같은 날짜이고, 최선순위로 설정된 거는 2017년 8월 20일의 근저당권. 예, 이 근저당권보다 배당을 먼저 받죠. 그러니까 만약에 낙찰가가 경매 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된다고 치면은 임차인이 최우선적으로 전액 보증금을 변제를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겠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건 명세서 하나로 그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다 끝낼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믿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물건은 그 생각을 해보면 뭐 4,500 이상 낙찰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 또 하나의 이제 복병, 임차인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복병, 이제 관리비. 이 아파트 경매를 들어갈 때는 이 연체된 관리비를 낙찰자가 떠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벌써 또 10분이 지났네요. 예. 다음 시간에 이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바로 실전 물건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법률 전문가인 이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저만이 알 수 있는 이 미납관리비 처리에 대한 꿀팁 같은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관리비에 대해서,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네이버 카페 행꿈사 카페의 카페지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